몸 관리 대명사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마지막으로 풀세인을 소화한 것은 2021-2022 시즌입니다. 그의 나이는 만 35살이었고 공교롭게도 손흥민이 득점왕을 차지했던 바로 그 시즌이었습니다.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이었던 호날두는 리그 30경기에 출전해서 18골을 기록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총 2431분을 소화하면서 경기당 평균 81분을 뛰었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7경기 6골을 기록하면서 팀을 16강으로 이끌었습니다. 호날두가 축구계에 살아있는 전설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35살의 그가 여전히 압도적인 체력과 스피드를 가졌다고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그가 치열한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감독의 철저한 관리와 그의 득점력을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전술 운용, 즉 선택과 집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랑닉 감독 체제하에서 맨유는 호날두를 최전방에 고정시키고 모든 공격의 마침표를 찍는 역할에 집중하도록 전술을 구성했습니다. 호날두가 왕성한 수비 가담을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공격수가 수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엄청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호날두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만 집중하는 철저히 공격 전념형 역할로 활용되면서 불필요한 체력 소모를 최소화했습니다. 이는 그가 35살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축구는 감독의 전술에 따라서 선수가 얼마나 다르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입니다. 호날두에 대한 존중이 있었던 건데 이후에 테나우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는 완전 바뀌었습니다. 테나우 감독이 고강도 압박과 전환을 요구하다 보니까 본인 전술에 호날두가 전혀 맞지 않았고 배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출전 시간 급감, 득점 급감, 감독과 풀아, 전례 없는 시즌 중 이탈, 끝! 손흥민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그의 커리어는 이를 더욱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 그는 때로는 윙백 역할까지 소화할 정도로 엄청난 활동량을 요구받는 헌신적인 윙어였습니다. 직접적인 득점보다는 팀을 위한 연계와 도움에 더 집중하는 역할이었죠. 하지만 조세 무리뉴와 안토니 콘테 감독은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 축구를 구사했고 손흥민의 득점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두 시즌 동안에 평균 20골에 육박하는 기록을 세웠고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최소한의 터치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효율성의 극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콘테 감독 2년차 이반 페리시치와 같은 공격적인 윙백을 기용하는 3-4-3 전술로 변화를 꾀하자 손흥민의 활동 반경이 중앙으로 좁혀지고 공격 동선이 꼬이면서 개인 기록은 하락했습니다. 명백한 전술적 희생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를 손흥민의 부진이라는 단편적인 프레임으로 포장했고 국내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쓰기 바빴습니다. 손흥민이란 선수는 그대로인데 감독의 활용법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물론 손흥민은 늘 그래왔듯이 모든 감독에게서 배울 점이 있었다면서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생일이 지나면서 확실한 33살이 되었습니다. 몇 살이라고요? 33살입니다. 최신 기사들이 기량 저하라고 연일 보도하는데 정말 33살의 기량 저하라면 손흥민도 욕심을 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축구가 좋다고 다른 것은 양보해도 경기 뛰는 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자리를 원한다면 오직 실력으로 넘어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지금도 변함없이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고 있습니다. 8시간의 고정된 수면, 빡빡한 원정에도 흔들림 없는 생활 패턴, 정해진 식단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롱런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기관리 표본입니다. 훈련장에서 누구보다 진심을 다하는 그는 2024년 3월 A매치 기간에도 몸 상태는 어느 때보다 좋다고 자신했습니다. 이후에 발부상은 그저 불운이었을 뿐 이를 슬럼프나 노쇠화의 증거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는 이미 아시아 선수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매 시즌 2,000분, 최근 4년간은 평균 3,000분 이상을 소화했습니다. 이는 살인적인 프리미어리그와 유럽대항전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장거리 비행을 감수하면서 이루어낸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리오넬 메시 역시 장거리 이동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소속팀의 전술적 배려 속에서 활동량을 7km 내외로 관리받았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5km 이하로 뛰면서 사실상 서서 경기를 조율했죠. 그 결과 그들은 30대 후반의 나이에도 다음 월드컵 출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호날두가
35살에도 리그와 챔스를 합쳐서 37경기를 뛸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효율적인 관리 덕분입니다. 손흥민의 득점력과 장점만을 활용하는 전술적 배려가 있었다면 그 역시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선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신 손흥민은 평균 10km 이상을 뛰고 윙어 중에 가장 많은 스프린트를 시도하면서 매 경기 자신을 그라운드에 갈아 넣었습니다. 만약 메시와 호날두가 손흥민처럼 엄청난 수비적 기여와 활동량을 요구받았다면 지금과 같은 롱런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의 부상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헌신적인 압박으로 팀이 기여하는 제미 바디 사례는 오히려 손흥민과 유사한 유형이지만 바디 역시 역습의 시발점으로서 압박 역할에 집중했을 뿐 손흥민처럼 경기장 전역을 오가는 광범위한 역할을 부여받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손흥민을 그들과 직접 비교하는 건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스탯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날두가 35살에 18골을 넣었을 때 그의 슈팅 개수는 무려 110개였습니다. 손흥민과 득점왕을 공동 수상한 살라는 139개의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득점왕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0년간 단 한 번도 리그 100개 이상의 슈팅을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득점왕 시즌의 슈팅은 고작 80개였습니다. 이는 그가 팀의 확실한 주포, 즉 제1 공격 옵션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슈팅이 적다는 것은 기회가 적었다는 의미고 이는 팀이 그에게 득점을 전담시키는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시즌 10골을 기록했을 때에도 슈팅은 81개에 불과했는데 이는 그의 활동 반경이 골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의미하며 당연히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통계적인 기대 득점 값을 항상 상회하는 경이로운 결정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어려운 각도나 낮은 확률의 기회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는 월드클래스 피니셔임을 증명하는 지표입니다. 사실 손흥민만큼 골 결정력에 특화된 선수는 드뭅니다. 그는 박스 안팎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동료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감각적인 힐킥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에 수비수 입장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며 예전엔 헤딩골도 넣었잖아요. 그런데 왜 토트넘은 그에게 한 시즌 100개의 슈팅을 시도할 전술적 자유를 부여한 적이 없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리버풀의 모하마드 살라는 지난 8시즌 동안 평균 130개의 슈팅을 기록했고 그 결과 팀의 중심으로 절대적인 인정을 받으면서 막대한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손흥민이 살라만큼의 기회를 온전히 보장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물론 여기서 손흥민이 호날두나 살라처럼 슈팅 기회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동료에게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려는 그의 이타적인 플레이 스타일이 문제라면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감독의 전술적 선택입니다. 호날두와 살라에게 그만큼의 슈팅을 몰아주는 것은 감독의 명확한 지시와 팀의 약속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동료들이 그들의 슈팅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움직임을 가져갔다는 의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약발 득점 기록을 보유한 완벽한 양발잡이 공격수 손흥민, 그에게 한 시즌 100개의 슈팅 기회만 보장해 보십시오. 20골은 결코 어려운 목표가 아닐 것이라 감히 확신합니다. 이번 시즌이 토트넘에서의 마지막이 확실한 만큼 그가 전례 없는 기록을 세우고 자유롭게 미래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이상 희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